이건 어느 공포 체험을 한 엘한테서 들은 이야기. 계절은 여름.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하수가 역류해서 맨홀 뚜껑이 뜨게 된 날. 태풍 때문에 일을 쉬게 되어 집에 돌아가게 된 엘은 돌아가는 길에 도로 끝에 하얀 물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다가갈수록 그게 서서히 인간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엘은 바로 앞에서 차를 세웠다. 괜찮나요? 무슨 일이신가요? 꽤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쓰고 차를 내린 엘은 말을 걸면서 다가갔다. 그때 엘은 이상하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하얀 옷을 입은 자가 쓰러져 있는 줄 알았으나 곧 그게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빗줄기가 때리고 있던 건 드러난 하얀 피부였다. 엘은 알비노라는 병을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있는 피부는 그거랑 다르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그 피부가 페인트를 칠한 듯이 새하얗기 때문이다. 게다가 머리는 빡빡 깎아서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었다. 너무나도 이상한 광경에 겁이 난 엘은 누워있는 그것의 얼굴을 보려고 1미터 정도 떨어진 것에서 일단 멈춰서 천천히 그 주위를 돌았다. 딱 머리가 보이는 위치에 선 엘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 인간 형태를 한 생물에겐 눈이 없었다. 마치 달걀 귀신처럼 매끈한 피부가 얼굴을 덮고 있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앞에 있는 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느낀 엘은 발길을 돌려 차로 돌아가려고 했다. 차로 가던 엘은 뒤에서 무거운 금속이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돌아보았으나 거기에는 아스팔트밖에 없었다. 아까까지 거기에 있던 새하얀 인간 형태를 한 생물은 없었다. 다만 하얀 생물 근처에 있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다. 서둘러 차로 돌아온 엘은 우산을 조수석에 내던지고 바로 떠났다. 그 이후 엘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맨홀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때때로 맨홀 뚜껑이 열리고 새하얀 손이 뻗어나오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 새하얀 존재는 뭐였을까? 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나타나는 걸까? 맨홀 및 하수도를 이동하는 걸까? 그것은 왜 자신을 노리는 걸까? 엘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건 내 반 친구가 알바하던 곳에서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 그 선배를 S라고 하겠다. 이건 S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다. S의 집은 시골과 도시 중간인 곳에 있었다. 근처에 있는 역 서쪽은 가게가 많아서 붐볐지만 동쪽은 개발이 늦어서 논밭과 공장밖에 없었다. S의 집은 논밭으로 둘러싸인 곳에 지어져 있어서 역 근처 편의점까지 꽤 거리가 있다고 한다. 밤에 그 편의점을 가는 S는 같은 간격으로 놓인 가로등 불빛을 따라서 역 방향으로 걸어갔다. 밝은 곳에서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곳을 교대로 이동하는 S. 어둠과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곳 중간 지점에 S는 목소리를 들었다. 멈춰선 S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인형은 논밭 안에 있는 허수아비 뿐이었다. 이때 S는 이 시기 논밭에 허수아비가 있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논밭 안에는 파릇파릇한 모만 있었다. 새가 쪼아먹을 벼이삭은 아직 없었다. 어이, S, 여기야! 낯익은 목소리에 주머니에 있던 폰을 꺼내어 라이트를 켠 S는 허수아비가 있는 방향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걸 깨달았다. S는 허수아비를 라이트로 비추었다. 그 허수아비 얼굴은 친구인 K와 비슷했다. 야, S, 날 알아보겠어? 자세히 보니 그 허수아비는 K 그 자체였다. 파란 셔츠에 데님, K가 자주 입던 복장이었다. 하지만 바지자락이나 셔츠 소매에서 튀어나온 건 인간의 팔다리가 아니라 장죽이었다. S는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곧 평소 K의 행실을 떠올리고 그게 짓궂은 장난이라는 걸 이해했다. K는 이런 고약한 장난도 스스럼 없이 버리는 놈이다. 너 뭐 하는 거야? 이야, 좀 실수했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K는 사정을 설명했다.
친구를 놀래려고 허수아비로 분장했는데 도와준 동료가 어디론가 가버려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는 모양이다. 너 진짜 바보구나. S는 한심해했다. 미안하지만 좀 뽑아주지 않을래? 허수아비는 새를 쫓기 위해 세워져 있어서 높이 설치되어 있다. 거기에 맞추어 K도 장죽에 높이 매달려 있다. K를 내리려면 일단 뽑아야 한다. K는 논밭 거의 한가운데 서 있다. 논밭에 꽂힌 장죽을 뽑으려면 진흙이 묻을 각오를 해야 했다. 다른 놈들은 다시 부를 수 없는 거냐고. 양팔도 묶여 있으니까 폰도 못 꺼내. K의 양팔은 높은 곳에 있었기에 발돋움을 해도 닿지 않을 것 같다. 진흙을 묻히지 않고 뽑을 수 없을까 고민하던 S는 K에게 최단 거리로 다가갈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논밭 주변을 걸었다. 논밭을 바라보며 걷던 S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혹시 K가 장난을 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 장죽을 논밭에 꽂았다면 논밭 안에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논은 물에 젖어 있어서 라이트 불빛으로는 잘 안 보였지만 진흙이 튀거나 모가 짓밟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건 보이지 않는다. 야, 그만둬, S. 그만둬. 문득 들려오는 목소리에 S가 고개를 드니 거기에는 또 다른 허수아비가 서 있다. S가 이동하자 K 뒤에 숨어있던 허수아비가 보인 것이다. 그만둬, S. 너는 속고 있어. 또 다른 허수아비 얼굴은 K 반 담임인 Y 선생님이었다. S는 혼란스러워졌다. K는 장난을 치기 위해서 허수아비로 분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Y는 성실하기로 소문난 선생이다. 그런 Y가 K의 장난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 넌 닥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되었는데. 크게 소리를 내는 K. 그걸 무시하고 Y 모습을 한 허수아비가 이렇게 말했다. 어서 도망쳐라, S.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무슨 뜻이지? 멍하니 생각하던 S는 논밭에 꽂힌 두 허수아비를 보고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는 걸 느꼈다. 야, 그놈 말을 듣지 마. 얼른 날 뽑아줘. K가 다급한 어조로 S에게 그렇게 소리쳤다. 그만둬. 얼른 집에 돌아가. 서둘러 도망쳐. Y도 필사적으로 S에게 말했다. 두 허수아비가 소리치는 기이한 광경에 공포를 느낀 S는 달려서 도망쳤다. 다음 날 아침, 교내 방송으로 K와 Y가 어젯밤부터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S가 아는 한 그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은 내 반 친구는 S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찰에겐 얘기 안 한 건가요? 아니, 그치만 논밭 안에 허수아비 차림을 하고 서 있었다라고 어떻게 말해? 논밭 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서운 말 하지 마. 난 그 후로 허수아비나 논밭이 무서워서 다가갈 수 없으니까. 그 후 S집이 있던 곳은 개발이 진행되고 논밭이나 공장을 허물고 주택지가 되었다고 한다.